결합법칙,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역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고 흡수법칙은 교과서에 용어는 없으나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수학자 이름 나오면 중요한 거 아니니? 이름 나오면 중요한 겁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근데 이 사람 이름 들었을 때 어느 나라 사람 같니?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프랑스 사람이라고 많이 해요. 뭐 나와가지고. 드모르간은 영국 수학자고 특이한 건 어렸을 때는 수학을 잘 못했다라는 소문이 있어. 잘 못한 건 아니고 이 이름을 남길 만큼 대단한 재능을 보이지 않았으나 아무튼 영국 수학자 중에 한 명이고 더 특이할 만한 건 이제 왕립학교인가 어디에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는 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별로 안 좋은 대학을 빼고 근데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근속한 뭐 그런 양반이고 원래는 논리학 쪽에서 유명해요. 지금 집합과 명제가 우리가 수학 단원에서 배우고 있지만 사실 논리학입니다. 이게 예시를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 왜 논리학인지 뭐 살펴보면 자, 이게 지금 드모르간의 법칙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A는 남자라는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B는 뭐 공부 잘한다.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써보면 남자이면서 공부 잘하는 애야 되지. 맞습니까? 남자이면서 공부 잘하는 애의 반대지. 여집합이니까. 남자이면서 공부 잘하는 애의 반대는 여자이거나 공부 못한 애들이죠. 맞습니까? 생각을 해봐. 그냥 머릿속으로 논리학이야. 지금 집합이 아니고 논리라고 생각을 해볼게. 남자이면서 공부 잘하는 애의 반대는 여자나 공부 못한 애들이죠. 여자이거나 공부 못하는 애들이다. 뭐 이런 논리학을 기호로 정리한 양반이 이 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끝입니다. 이게 뭐냐? 뭘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괄호가 쳐져 있고 통째로 여집합이면 그냥 여집합이 각각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괄호를 풀어냈을 때 이거 여집합, 교집합이 여집합이면 왠지 반대로 쓰고 싶지? 반대로 쓰고 뒤에 것도 여집합. 오케이. 자, 이건 제가 증명을 생략할게요. 증명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같은 영역이 색칠됩니다. 제가 하나만 증명을 해볼게. 자, 이것만 증명하겠습니다. A 합 B의 여집합이면 A와 B의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 외곽 부분이 다 색칠이 되겠죠. 이게 좌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얘는 제가 이걸 색칠해 볼게요.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지. 근데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일 것 같아. B를 제외한 나머지면 이쪽이죠. 공통되게 색칠된 부분은 지금 이쪽이랑 이쪽은 하나만 색칠돼 있죠. 이거 뺀 나머지지. 저 그림 나오죠. 나옵니다. 나오면 증명은 끝. 오케이. 자, 결국 외우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여기 가운데가 합집합이 됐든 교집합이 됐든 그냥 이 괄호를 풀어냈을 때 각각으로 다 여집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집합, 합집합도 뒤집어서 교집합, 여집합. 얘도 다 들어가면 교집합 뒤집어서 합집합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도 당연하게 드모르간의 법칙, 사람 이름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쪽 방향은 다 자연스러워야 되겠지. 예, 맞습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만 평이하게 나오면 참 좋은데 인생이 안 그래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앞에 거 여집합, 이거 뒤집어,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될까요? 그냥 B가 되겠죠. 예상 가능하지. 여집합, 반대의 반대니까 다시 자기 자신. 됐습니까? 자,
그게 드모로간의 법칙. 제가 두 가지를 쓴 거고,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성질이 이 책에는 앞에 나와서 지금 이 기타 연산 법칙은 자연스러우니까 제가 그거보다는 이거를 하나만 여기다 써두시오. 차집합의 성질. 지금 여태까지 이 드모르간의 법칙까지가 메인이 되는 연산 법칙이야. 나머지는 명칭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명칭이 없고 이 교환, 결합, 분배, 드모르간 4개가 메인이 되는 법칙인데 지금 제가 이 4가지 법칙을 설명드리면서 차집합이 나온 적이 있니?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해보면 A에서 B를 뺀 거랑 B에서 A를 뺀 거랑 같겠니? 다르겠죠. 교환법칙 같은 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집합의 연산을 할 때는 차집합은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법칙이 없잖아. 법칙이 없는데 무슨 연산을 해. 그럼 바꿔야 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써요? 라고 하면 여긴 다 그림이라고 했죠. 자, B를 제외한 나머지랑 A랑 교집합 찾아볼게. 이게 B를 제외한 나머지죠. 얘랑 A랑 공통되는 부분은 이 벌레 먹은 사과 부분밖에 없지. 이게 A 차집합 B랑 똑같지. 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옆에 메모를 해놔. 얘를 이렇게 써야 될 때도 있고 이놈을 이렇게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쓸 때는 집합을 연산할 때 차집합에 관한 연산 법칙은 없습니다.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고 그럼 멀쩡히 있는 얘를 이렇게 바꿀 때는 언제냐? 얘가 그림이 눈에 머릿속에 잘 떠오르니 얘가 잘 떠오르니 얘가 더 쉽지 않아? 직관적이잖아. A에서 B에 속한 애 빼면 되니까. 이거는 그림, 즉 벤 다이그램을 그릴 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기준점이 되겠고 이 수학은 같은 식을 얼마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방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꾸면 1차 함수죠.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좋을 때도 있는 거듯이 이 같은 식을 이렇게 봐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될 때도 있다. 자, 예시 제가 하나만 적어볼게요. 자, 그럼 A 차집합 B면 자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교환법칙은 성립 안 되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순간 뒤에 거는 뭐 해야 돼? 여집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와 있다. 라고 하면 이걸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는 뭘 써야 될까? 이렇게 써야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 식이 더 달려있다라고 하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등 분배법칙 등 이용해서 계속 연산하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됐죠? 이거는 뭐 나머지는 그냥 잉여스러운 법칙인데 그냥 한 번씩 보고 넘어갈게. A, 나랑 나를 제외한 나머지랑 합친 거지. 전체 아니니 그럼? 나랑 나를 제외한 나머지 합치면 뭐 전체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나랑 나를 제외한 나머지랑 공통된 건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시행하다가 도중에 이런 애가 나오면 공집합, 전체 집합이다 라고 알면 된다는 얘기고 외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니? A랑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하면 전체지. 전체가 짱이니까. 얘는 A랑 전체랑 교집합하면 그냥 자기 자신 나오겠죠. 나는 전체의 일부분이니까 입 아파. 당연하지 않니? 당연. 공집합이랑 무슨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여집합이야 여집합. 당신들이 이미 답변했지만 자기 자신이겠고요. 공집합의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 전체의 반대. 아무것도 없는 거. 맞죠? 자, 비읍은 보지 마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외워버릇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시옷이랑 이응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실 것 같고
딱 여러분들 5개 교환, 결합, 분배, 차집합, 드모르간 이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5개 교환, 결합, 분배, 차집합, 드모르간. 오늘이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이구나. 자, 다음이 성립한다를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근데 나 확인 안 할 거야. 왜? 아까 증명했어, 그림으로. 그죠? 끝. 좋다.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확인하래. 아까 하지 않았어? 했음. 자, 이제 106페이지부터가 이 책이 좀 어려운 내용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얘도 명칭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편의상 제가 서클이라고 읽을게. 가운데 세모라고 될 때도 있고 별표가 나올 때도 있고 네모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합시다. 자, P랑 Q가 포함 관계가 나와 있지 않으면 문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그림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하실 분들도 있어. 아니 이게 왜 가장 평범한 상황인가요? 라고 하면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두 사람을 봤을 때 한쪽에 완전히 포함되기보다는 둘이 공통되는 특징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게 보통 상황 아니겠니? 이게 두 성질이 다른 집합인데 일정 부분은 공통되고 아닌 애도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고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나왔다라면 P를 안쪽에 그리면 되겠죠. 그냥 노멀한 상황에서는 누가 소리 지르지 않았니? 무슨 소리지? 소리 여기는 7층은 목소리 크신 분이 없는데 목소리는 우리 2층이나 6층 성보쌤이 좀 크지? 데시벨이 옆에 있으면 귀가 아파서 이걸 색칠한 게 이거죠. P에서 Q를 뺀 집합이랑 Q에서 P를 뺀 집합을 합집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겁니다. 자, 근데 얘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별 쓰임새가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명칭까지 배웠고 학교 시험에는 많이 나오니까 이 집합 연산의 명칭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대칭 차집합. 그림 상태가 이 나비처럼 좌우 대칭인 모양이고 서로가 서로를 뺀 집합의 합집합일 때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명칭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보지 못했을 거야. 교과서에서는 보기 어려울 텐데 저는 여기는 좀 필기할 거를 이쪽 말씀드릴게요.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지금 색칠이 여기 돼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학생에게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심플하게 표현하여라 라고 하면 제일 쉽게 표현하면 뭐겠니? 가운데 거만 홀랑 빼면 되는 거 아니야? 합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둘을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홀랑 뺀 거. 자, 이건 문장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것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와도 대칭 차집합이고요. 이렇게 나와도 대칭 차집합이고 여기서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 뺄셈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뭐 하면 돼? 여집합을 해도 되겠지. 다 똑같은 식이에요. 이것도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애초에 주어진 이 식을 P 차집합 Q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더럽게 많아. 맞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식이 나오더라도 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 연산하기가 쉬워 보이니 어려워 보이니 그럼? 어려워 보이죠. 애초에 대칭 차집합은 연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연산이 어려워요. 근데 집합은
선택지가 두 개예요. 연산할 거냐, 그림 그릴 거냐야. 연산이 어려우면 그림밖에 없습니다. 그림이 벤 다이어그램.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영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P랑 Q랑 대칭 차집합이면 합집합에서 가운데 거 뿅 날리면 된다라는 거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적어드릴게. 그러면 P랑 Q를 대칭 차집합을 하든 Q랑 P를 대칭 차집합을 하든 같은 영역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않겠니? 둘 자리 바꿔도 똑같죠.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럼? 교환 법칙이 필연적으로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 Q에서 P를 빼고 P에서 Q를 빼고 합집합을 하든 반대로 P에서 Q를 빼고 Q에서 P를 빼고 합집합을 하든 똑같은 영역이 색칠이 되니까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더라 라는 거고. 자, 그럼 제가 지금 연산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림 그린다라고 했습니까? 그림 그린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고 우리 이 책의 저자가 나왔지. 그럼 A랑 B의 대칭 차집합은 A랑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홀랭 빼면 되니까 여기겠죠. 이게 1번 답이 되겠고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놈이랑 C랑 교집합 구하래요. C랑 공통된 부분이 어디겠니?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맞습니까? 이 두 영역만 색칠하면 그게 그대로 2번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 3번은 이걸 연산하고 또 얘랑 대칭 차집합을 구하래. 이 식으로는 노답이에요. 저보고 연산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시면 돼. 자, 3번은 지우고 다시 그릴게. 자, A랑 B의 잘 봐. A랑 B의 대칭 차집합이면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예요. 이 부분이었죠. 아까 1번 답. 근데 이 결과랑 다시 C랑 대칭 차집합하래. 그러면 이 흰색 색칠한 거랑 C랑 일단 합집합을 구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얘랑 C랑 합집합하면 여기까지 다 색칠됩니다. 근데 거기서 흰색과 붉은색의 공통된 부분은 빼면 되잖아. 그게 대칭 차집합을 문장으로 얘기했을 때 공통인 부분이 여기 와플 문양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자, 여기가 색칠되겠지. 참 색칠하기도 어렵네. 여기가 대칭 차집합 영역입니다. 오케이? 이거 보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니? 이게 뭐가 시험에 나오지? 이게 왜 수학이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수학이면 뭐 덧셈, 뺄셈, 곱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제가 가르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의를 하고 약속을 하는 단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할 것 같고. 자, 다 할 수 있겠죠? 제가 딱 3가지 유형을 할 텐데. 자,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얘는 식만 봐도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얘는 대칭 차집합은 아닙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A랑 B의 교집합, 여기랑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 나머지 부분이죠.
그걸 합치면 이 부분이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방금 배웠던 대칭 차집합의 정반대 부분 아니야? 맞죠? 방금 색칠했던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니까 여기랑 여기인데 걔네를 제외한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데 여기서는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나왔지.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내어라가 아니라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연산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겹겠지만 제가 해볼게. 자, 1번 편의상 서클이라고 읽을게요. A 서클 U는 B 자리에 U 집어넣으면 되죠. 자, 소위 말하는 흡수 법칙. A랑 전체 공통된 부분은 A죠, 그냥. 얘는 A랑 전체 합치면 그냥 전체 집어. 그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전체의 반대는 아무것도 없음. A랑 아무것도 없는 애 합치면 A가 되겠지. 자, 좌변에서 우변이 되는 걸 직접 보여달라라는 게 지금 이 필수예제 4번이에요. 얘는 직접 보일 수밖에 없고. 근데 2번은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자리 바꿔도 이거 바꿔도 되고 이거 바꿔도 되니까 성립하겠지. 당연히 성립합니다. 보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자, 3번 A 서클 파이 면 B 자리에 파이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이거 파이라고 읽는다라고 했죠. 이거 뭐 있습니까? 공집합이랑 A랑 공통된 부분 없음. 자, A랑 공집합의 합집합 A지 뭐. 자, 공집합이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 A 여집합이겠죠. 됐습니까? 응. 자, 4번 A 서클 A 여집합. 그럼 B 자리에 A 여집합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이거 뭡니까? 공집합. 아무것도 없지. A랑 A를 제외한 나머지 공통된 부분은. 자, 얘는 A랑 A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아니야? 나랑 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전체의 여집합. 이면 전체의 여집합이면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뭐 둘이 합집합 해봤자 공집합이지. 자, 됐습니까? 이제 5번 정도가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얘랑 쟤랑 같냐라고 했습니다. 같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거라고 주어졌고, 자, 이건 문제에 주어진 거예요. 이거가 이거다. 그 다음에 A 여집합 서클 B 여집합이면 각각에다가 다 이렇게 여집합을 집어넣은 거고, 자, 이제 문득 무슨 법칙 쓰고 싶니? 문득 드모르간의 법칙 쓰고 싶지 않아? 드모르간의 법칙의 역순. 그럼 얘는 이거 뒤집어야겠죠. 합집합의 뭐? 여집합. 맞지? 그러면 각각으로 들어가면 정확히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법칙은 양쪽 방향이 다 잘 돼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야. 이쪽은 드모르간의 법칙의 순방향. 각각 다 뒤집어. 뒤집고 뒤집고 뒤집고. 맞죠? 맞니? 근데 얘랑 얘랑 합집합하라고 했는데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를 앞에 써도 되죠. 둘이 자리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정확히 얘랑 똑같죠. 똑같은 거 보였습니다.
1, 2, 3, 4는 좌변에서 우변이 되는 걸 보였고 5번은 우변에서 좌변되는 거 보인 거예요. 이게 직접 증명이라고 하죠. 수학에서. 좌변에서 우변, 우변에서 좌변되는 거 보이는 거. 자, 됐습니까? 됐죠? 됐대. 여기는 이제 유제를 꼼꼼히 하나씩 다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연습 문제까지는 숙제를 못 내주겠지만 나갈 수가 없어서. 자, 얘도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참고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리면 되는데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면 연산법칙으로 직접 증명하셔야 돼요. 좌변에서 우변, 우변에서 좌변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성립함을 보여라라는 얘기는 직접 증명입니다. 직접 증명은 그림 그려달라는 얘기가 아님. 그림 그려서 서술형했으면 그냥 작살. 그럼 편안하게 좌변을 변형해서 우변이 되나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니 저걸 뭐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항상 두 가지가 출발입니다. 기준은 차집합, 성질. 그 다음이 드모르간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 교환, 결합, 분배. 결합은 뭐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작은 차집합의 성질이나 드모르간의 법칙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시작은. 오케이?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요리조리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리조리. 이거 언제나 1순위라고 보시면 돼. 왜냐하면 연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집합은 연산 법칙이 없었죠. 차집합은 무조건 바꿔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 근데 이쪽에도 차집합이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소괄호 먼저 연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차집합의 성질로 가운데 교집합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죠? 근데 아직도 불쾌하게 뺄셈 기호가 남았어. 그러면 이 뺄셈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또 이놈 여집합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차집합은 그럼 다 없앴지. 이제 뭐 하라고? 드모르간. 그러면 여집합이 각각으로 들어가면 Q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R. 이제 더 이상 풀어낼 여집합 기호도 없고 뺄셈 기호도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법칙 쓰면 될까요? 결합이야 분배야? 분배입니다. 교집합, 합집합. 연산자 다르죠? 그러면 분배 법칙. P, 교 이거.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합집합으로 연결하고 P, 교, R.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힐끗 봐. 나왔네. 아니 안 나왔는데요. 이거 다시 차집합으로 쓰면 P 차집합 Q죠. 맞습니까? 그럼 정확히 저는 좌변에서 우변의 식을 얻어냈지. 얻어냈으니까 맞죠? 직접 증명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뭐부터 바꿔야 돼? 차집합. 뺄셈은 연산법칙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차집합 성질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술형에 뭐도 많이 나오냐면 한 줄 한 줄 연산했을 때 무슨 법칙 썼는지 써달라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여기서 일로 바꿀 때는 차집합 썼습니다. 차집합의 성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니?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아? 저걸 괄호를 풀어야 뭘 할 테니까 드모르가 아니죠. 순서가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법칙까지 표시를 해볼게. 그러면 각각으로 다 여집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죠? 맞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몹시 짜증날 수도 있어. 자, 얘는 분배 법칙을 역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 공통집합 없죠. 그 다음에 합, 교니까 교대로 바뀌지도 않아요. 교대로 바뀌지도 않으니까 이 경우엔 어떻게 하냐? 그냥 뒤에 어떤 특정한 집합을 하나로 봐. 이거 그냥 집합 하나로 볼게. 하나로 보면 얘랑 이쪽을 하나로 볼까요? 헷갈린가? 이쪽을 하나로 봅시다. 뭐야 이거? 지워지도 않아. 자, 그럼 얘랑 이쪽을 하나로 봐야지. 아이, 정신병자야. 왜냐하면 얘를 집합 하나로 보잖아. 교집합, 합집합이죠. 분배 법칙 쓸 수 있지. 자, 뭐 더 천천히 하면 교환 법칙을 써서 얘를 먼저 써볼게요. 자리 바꿔 써도 되잖아. 교집합은 이게 교환 법칙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풀어 써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집합이라고 보고 얘랑 교집합 이거 하는 거야. 그럼 중괄호 하나 나와야 되겠고, 자, 이거 교집합 P, 가운데는 합집합으로 연결하고 이거 교집합 R. 자, 참 못생겼지만 끝났다. 지금 여기서는 무슨 법칙 쓴 겁니까? 그럼 분배 쓴 겁니다. 맞죠? 자, 이제 생각. 이거 뭘까요? R과 여기 다 교집합이죠. 결합 법칙 써도 됩니다. 이쪽을 먼저 계산해도 되지. R이랑 R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통 있어? 없어. 이게 공집합 아닙니까? R이랑 R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없습니다. 공집합이에요. 근데 다시 공집합이랑 얘랑 교집합을 구해봤자 공집합이지. 명칭은 교과서에는 없지만 흡수 법칙이죠. 이게 간단히 됐으면 그냥 다 흡수 법칙입니다. 이쪽이 통째로 요거 나왔어요. 자, 그럼 이쪽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이랑 얘랑 합집합하면 그냥 이것만 남겠지. 이것만 남습니다. 자, 그럼 또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P를 먼저 쓰면,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이제 힐끝 보고 나왔나 봅시다.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역순으로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차집합으로 쓸 수 있지. 교집합, 여집합 달려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우변 만들어냈습니다. 맞죠? 참 상쾌하지. 이게 제가 하다가 끝낼 수는 없으니 마지막 개수 전에 딱 유형 하나까지 마칩시다. 아이고 길어. 아이고 길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시험에서 많이 보게 될 유형은 집합에서 이거예요. 이건 무슨 유형이냐? 관계식을 해석해서 관계식을 정리한 후에 집합의 포함 관계 구해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저 어마무시한 식을 좀 계산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게 이거 무슨 법칙 써야 돼? 분배 법칙이죠.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맞아? 그럼 반을 뚝 가른 다음에 이쪽 따로따로 계산해 볼게요. 따로따로 계산하고 합치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A 교 A 여집합. 쓰자마자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 A랑 A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통된 부분이 없음. 맞죠? 그럼 얘만 남겠지, 떨렁. 합집합했으니까. 됩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식을 간단히 했던 게 이거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일단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야겠죠. 반대 그냥 B고 합집합 되겠고, 반대니까 C가 될 겁니다. 맞죠? 이게 또 뭘까요, 근데? 굳이 따지면 흡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분배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도 B 교 B 합 B 교 C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B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더 알아보기 쉽죠, 그럼. B와 C의 교집합. 근데 다시 B랑 합집합하는데 뭐 나와? 뭐 나와? B 아님? B지. B랑 C랑 공통된 부분이랑 다시 B랑 합치면 그냥 B죠. 그럼 결국 얘는 오른쪽에 있는 식은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 좌변은 통째로 왼쪽은 이거 나왔고요. 가운데는 지금 합집합이고 오른쪽은 B 나왔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됩니다. 이거 간단히 하면 뭘까요? 그냥 간단히 하면 뭐야? B 아님? B지. A 교 B는 A랑 B랑 공통된 부분인데 공통된 부분이랑 B를 합치면 그냥 B죠. 그냥 B입니다. 그럼 좌변을 아주 간단히 했더니 결국 B가 나온 거예요. 우변은 신경 쓰지 말고.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 간단히 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어. A랑 B를 합쳤는데 B래. A랑 B를 합쳤는데 B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A가 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마지막으로 얻어낸 이 관계식이 나타내는 건 A가 B에 포함되는 거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제가 이것만 정리하고 수업 마칠게요.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 사실 앞에 다뤄져 있기는 한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했던 거 첫 번째, A 합 B를 구했는데 B가 그대로 나온다 라고 하면 A가 B에 포함이 되는 걸 나타내는 거죠. 벤 다이그램이 저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엔 교집합을 해볼게. A랑 B랑 교집합을 구했는데 A가 통째로 나왔대. 교집합이 A 그대로래. 이것도 여전히 이 그림 아닙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A랑 B랑 교집합이 A 자기 자신 나오겠죠. 얘도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됩니까? 세 번째.
이거래. A에서 B에 속한 애를 뺐더니 아무것도 없대.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까 이게? A에서 B를 빼면 이 부분이 남죠. 공집합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이렇게 그려져야 A에서 B에 속한 애를 쫙 빼면 아무것도 없죠. 이것도 A가 B에 포함되는 거 나타내는 거죠. 이해하셔야 돼. 일단 적고. 혹시 그러신 분 없겠지만 여기서 얼탱이 없이 이항해야지 히히 A는 B랑 같네 이러시면 안 돼. 이건 실수 체계 연산입니다. 이건 집합이기 때문에 이항 같은 건 법칙에 없었지. 없으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노멀한 상황이고 이건 한번 여러분들 예상해 봅시다. A에서 B에 속한 애를 다 뺐거든. 다 뺐는데도 그대로 A래. 이건 A, B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A에서 B를 빼도 그냥 A죠. 얘가 나타내는 건 A랑 B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관계식을 보고 이렇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릴 거냐 판정을 하셔야 돼.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린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당연히 제가 적진 않았지만 이 반대가 된다라고 하면 결과도 반대로 꺾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반대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 자, 그럼 과제는 유제 21-8번까지랑 연습 문제에서 7번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연습 문제 7번. 다음 주에 또 한 번에 하면 벅차니까 예제랑 연습 문제는 7번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네, 일요일 저녁